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인데요. 오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예정. 그런데 임 판사는 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받았고 또 퇴직을 앞두고 있다. 자, 혐의는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개입이 연루됐다라는 건데 무죄 받은 판사를 여당에서 탄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결 정족수 150명 이상 의원이 서명. 사실상 당론 발의나 다름없다. 탄핵에 불만 있는 의원도 친문성의 유권자들을 의식해 서명하는 등 대부분 동참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야당에선 이런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되는 것이 법리입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입니다. 자,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지금 야당에서는 결국 정권을 위해서 법관까지 탄핵하느냐라며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무엇이 맞습니까? 정치, 이번 주에 이제 탄핵 발의가 되고 또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여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죠. 그거 가장 대표적인 게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정신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실효가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이번 달에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가 퇴임을 하는데 이번 주에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 넘어가면 당연히 이달 안에 결정이 안 나겠죠. 근데 어쨌든 탄핵 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파면을 전제로 하는 건데 과연 퇴임 이후에 파면 결정할 수 없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게 유의미하냐라는 이제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추진하느냐 이 문제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물론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 탄핵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역사적 기록의 의미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야권에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 무죄를 받았지만 재판에 나왔던 게 지난해 2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지켜보다가 갑자기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약간 야권 입장에서는 결국은 최근에 그 사법부의 판단들이 여러 가지 판단들이 결국은 여권에 불리하게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이제 최강욱 의원이라든지 정경심 교수라든지 김경수 지사라든지 또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권에 대해서 사법부가 결국은 집행 정지를 이제 결정했는데 이런 여권에 불리한 판결들 때문에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래서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과연 이 시점 왜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보다 여권이 분명한 좀 이렇게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두 가지 질문. 왜 이 시점에 추진하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손정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은 없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민간인 신분으로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지만 저는 이거 판사 길들이기로 보지 않고요. 필요하다, 정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법관을 탄핵하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 실효적으로 구동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판사들이 그럼 고결하고 정당하고 위법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탄핵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법관의 독립성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또한 사법농단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법농단이라는 믿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거대 악 그리고 법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가 많이 드러났고 임 판사 판결문에도 이런 재판 관여 행위는 위법하다, 위헌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만큼 위법 행위가 발견됐는데 무죄라는 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것이 합헌이라거나 합법적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법관 스스로도 책임감 있게 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기 어려운 법관 탄핵이라는 절차들을 이제 근래에 좀 실행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제 예방 효과죠. 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 대부분은 다 열심히 하고요. 공정하게 하고요. 객관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사는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 사건처럼 판사가 재판에 관여해서 어떤 사람이 유무죄는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직권남용이 있다 보면 더 문제될 여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저도 제도화된 견제 체계에서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뭐 장관 해임 건의안 내는 것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나오고 그때 한참 이슈가 되고 아 정말 사법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대법원장도 우리 편 뭐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알아서 개혁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다가 예. 이제 다른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런저런 판결들이 나오니까 아유 판사들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라는 식으로 불똥이 뛰는 듯한 느낌도 주는 것도 분명하긴 하죠. 예. 여러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